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퇴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 글쓰기를 사실 저도 뭐 문학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사실 논문을 쓰다 보면 완성된 글은 없거든요. 근데 그 완성된 글이 있다라고 완성된 글이라고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글이 있다고 하면 그 글을 계속 퇴고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합니다. 그럼 더 좋은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왜 퇴고에 AI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얘기했었을 때 가장 뭐 되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all first draft, 모든 초안은 첫 번째 초안은 가비지다. 그러니까 쓰레기다. 모든 초안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인즉슨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초고를 쓴다고 하더라도 드래프트본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글은 내 눈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물론 천재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천재가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썼었을 때 얘가 자료 수집도 잘하고 브레인스토밍도 잘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좋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글이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이 글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자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동료분들 또는 동료 학생들, 동기 또는 이제 뭐 조교분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첨삭을 받고 했었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뭔가의 관점도 다르고 이 해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퇴고 과정을 거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AI 기능을 쓰면 적극적으로 이제 퇴고 기능도 받을 수 있다. 퇴고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퇴고도 한 3단계 정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논리랑 주장이 있을 텐데 그 글에 이 논리랑 주장이 정말 맞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글이 어떤 예를 들면 찬성 논리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반대 논리가 있어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서를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더 주장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튼 거시적인 관점에서 태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체나 어휘를 다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퇴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거시적 퇴고, 미시적 퇴고도 다 잘했지만 사회적 편견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정말로 이게 잘 적용된 문장인지 글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 내용은 AI 윤리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겁니다. 여튼 이 퇴고 과정도 세 단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이제 거시적 퇴고입니다. 그래서 오탈자 같은 거, 어휘 같은 거, 문체를 잡기 전에 내 문장들이 내 글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AI에게 무차별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과감하긴 하지만 무차별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장이 명확한지 좀 봐줘. 근거는 타당하고 충분한지 그리고 제시하는 근거가 뭐 정량적인 수치가 있는지 이게 논리 약간 설득이 될 것 같은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이런 문장들이 있을 텐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갑자기 비약을 해가지고 이 문장이 좀 이상한지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뭐 이렇게 롤을 주는 거예요. 롤을 비판적인 논술 채점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글을 평가를 해줘. 그래서 논리적 연결이 어색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부분 세 군데를 좀 찾아서 지적해줘.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일곱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지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지정 안 하면 몇 개를 찾아주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글쓰기가 있으면 저의 경우에는 이런 문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단 하나하나마다 이게 넣어서 퇴고를 하기도 하고 그 다 퇴고 각각 문단이 끝나면 전체 문단을 넣어가지고 논리적 흐름
플로우가 맞는지 틀린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AI가 생각해서 제시를 해주죠. 뭐 대안을 제시해주거나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해줍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평가 결과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참고해서 다시 글을 읽어보게 되고, 읽어본 뒤에 논리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여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이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검토해달라는 측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I의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마는 건데,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면 글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쓴 글 막 있겠죠.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은 다음에 이 글의 주장은 대학 구내식당의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긴 해.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학교 측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그 반박을 방어하려면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를 알려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의 주장이 이건데 정말로 내가 쓴 글이 주장이 적절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안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제안한다면 이걸 보신 다음에 내 글쓰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사용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퇴고할 때 이런 논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시적 퇴고입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논리력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하고 브레인스토밍 했던 결과를 보고 제가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논리력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한 강의가 아니라 그 다른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글쓰기 강의를 잘 들으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공부해 보시고 습득하신 다음에 쓰게 되겠죠. 그 쓰게 된 뒤에 이제 톤 앤 매너, 그러니까 뭐 스타일, 맞춤법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미시적 퇴고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자, AI를 쓸 때는. 예를 들면 뭐 사람들마다 글쓰기를 하겠지만 일기장 말투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일기장 말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고서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보고서의 형태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논문 형태로 좀 바꿔줘. 아니면 일기장 말투를 리포트 말투로 바꿔줘. 뭐 학술적 논리적으로 바꿔줘. 에세이 감성적으로 바꿔줘. 블로그 SNS로 바꿔줘. 라는 식으로 톤앤 매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학술적 논리적인 경우에는 뭐뭐함, 뭐뭐임, 뭐 제안서의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소설 형식으로 써야겠죠. 에세이나 감성적인 경우에는 뭐 경어치를 쓰거나 경험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블로그는 뭐 친근한 말투, 이모지 같은 거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투로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휘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시면 뭐 반복되는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대학생 수준의 어휘로 교체를 해달라. 예를 들면 생각한다, 좋다, 나쁘다 같이 반복되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아가지고 문맥에 맞는 더 명확하고 학술적인 어휘로 대체를 해줘. 그럼 생각한다는 사료된다, 판단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중요하다는 핵심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바꿀 수도 있고, 많다를 상당하다, 다수이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바꾸고 끝 이렇게 하면 사실 제일 해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사료된다, 판단된다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사료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지? 찾아보셔야 되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찾아보시고 어떨 때 많이 쓰이는 것인지를 꼭 인지하신 다음에 추후에 글쓰기 하실 때는 생각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료된다, 판단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단어를 쓰면 좋다. 그래서 이 판단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재미나에게 더 물어보면 예시 문장을 더 주겠죠. 그럼 그런 예시 문장을 읽어보고 다음에 글쓰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실 여기에서는 어휘 업그레이드 얘기만 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맞춤법일 거예요. 학생들이 맞춤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글을 넣은 다음에 맞춤법이 맞는지를 검토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뭐 맞춤법 검사기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해보면
뭐 부산대학교인가 만든 사이트가 있고 잡코리아에서도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글을 넣어가지고 이게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사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바로 이거 맞춤법 맞는지 틀린지를 봐줘 하면 봐줍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그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해 보신 뒤에 맞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비판적 검토입니다. 편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편견을 찾는 겁니다. 내 무의식적으로 쓴 표현에 사회적 편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뭐 성별, 인종, 지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윤리감시관으로 좀 써봐라 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줘. 뭐 성별, 지역,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 성별은 특정 직업을 남자, 여자로 표현했는지, 지역을 지방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있는지, 혐오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줍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그래서 바꾸고 글쓰기를 점검한다. 그래서 최종 점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맞춤법 휴먼 터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앞에서 스텝 2 미시적 검토, 미시적 퇴고에도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최종 점검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면 맞춤법이나 가독성, 오타 이런 것들 한번 봐달라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나만의 경험, AI가 다듬은 글은 좀 차갑다라는 인식이 있긴 해요. 물론 잘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쓰는 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에세이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게 좀 변경하는 식으로 AI를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AI를 여기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뭔가에 태고됐던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나만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추가한다거나 감각을 묘사한다거나 이 내 의도와 다른 부분을 되돌린다거나 나만의 스타일, 이 문체 같은 것들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마지막에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논리가 명확한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썼는지, 편향은 있는지 없는지 없어야겠죠. 그리고 사람 나만의 고유한 경험이 글에 녹아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이 리비전을 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긴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을 해보면 아까 뭐 다른 영상 찍다가 한 거라서 뭐 제가 미리 이 예제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글을 써볼게요. 복사붙여넣기 했는데 제가 쓴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학생들도 써야 돼요. 이 내용을. 저는 만약에 이 가정을 해가지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문제점이라는 글을 이제 주제를 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 많이 하고 뭐 계속 하는데 그래서 뭐 좋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택근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글쓰기를 한 거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제 갖고 온 거니까 이게 아래 글을 작성했어.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 보고 싶어. 플로우가 괜찮은지, 논리적 흐름이 괜찮은지, 근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대안을 잘 제시했는지 검토해줘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아래 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래 글을 갖고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제 빠른 모드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엄밀함과 근거 객관성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보인다. 근데 장점 보니까 논리적 흐름 검토가 장점으로 업무 효율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단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검토를 해보면 무조건 효율이 올라간다는 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소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완화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근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뭔가 고양이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거나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점에서도 이 도덕적 문제를 잘 짚어냈다.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근거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나
대안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뭐 이런 검토를 했더니 추상적인 이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해주면 성과중심 평가제도 정기적인 오프라인 미팅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그 글에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뭐 몇 점이면 뭐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뒤에 글을 좀 더 작성하면 좀 더 잘 설득이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시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에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지만 이거 AI가 쓴 글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모른다면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근거를 얘기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턴테이크가 되면서 계속 이 사람이 AI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를 다시 이해하고 답변해주고 그럼 제가 또 뭐 KPI, 뭐 OKR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을 써야 되고 넷플릭스가 이걸 쓴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이게 맞는지를 또 볼 수 있겠죠. 이 대답지 확인을 통해서 구글에서 봤더니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는 이게 있나 봐요 진짜. 그리고 이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닌지를 검색을 통해서 KPI가 뭔지 과정보다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 거였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글쓰기의 재료가 좀 풍부해지고 저의 생각이 좀 더 풍부해지고 이 풍부해진 재료를 갖고 글쓰기를 다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아까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미시적으로 예를 들면 오탈자, 맞춤법, 미시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래 글을 이렇게 하면 미시적 관점 스텝 2입니다. 스텝 2. 그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 맞춤법 띄어쓰기가 문장과 마감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하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붙여야 되고 생각된다도 생각한다로 바꿔야 되고 이득인 셈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득이다 유리하다라고 좀 바꾸는 것이 좋다. 말하는 거랑은 이게 말하는 것과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규정 제안을 해주고 그 이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만약에 내 의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바꿔주면 좋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보시면 뭐 블로그 포스팅용, 보고서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톤앤 매너를 맞출 수 있다고 했죠. 바꿔줘. 이렇게 하면 보고서용으로도 문구를 좀 다듬어 줍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서는 계절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표현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내가 맨 처음 썼던 글쓰기의 의도가 잘 반영됐는지를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에 편향성은 없는지 성별, 직업, 지역 등과 같은 편향성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검토해보면 사무직 화이트 칼라 중심의 시각이라는 점과 일부 주관적인 과정이 필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별 편향은 없고 직업 편향이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사무직 IT 직군 중심의 서술이어서 이게 뭔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고 지역 편향은 뭐 판교, 임대료, 지옥철, 수도권 중심의 키워드가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좀 보완을 하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꿀지 말지는 이제 꼭 이제 글쓰기를 하는 그 글쓰기 주체자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해서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퇴고를 굉장히 AI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간단하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완 그리고 수정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퇴고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이 사사표기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